식장에서 조리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일은 되게 고된데 돈은 안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또 간절한 마음에 그냥 무작정 상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말 걸어보기도 하고 되게 좀 힘들었죠. 결과가 좋지는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DB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세원입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DB 영업을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1년 반 만에 900명 가까이 되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요리를 7년 동안 했었어요. 고3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요리였고요. 그러고 나서 레스토랑에 이제 취업을 하고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서도 이제 취사병으로 꾸준히 이제 요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대학교에 좀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몸도 조금씩 이제 아파오고 힘든 만큼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다 싶은 거였죠. 제가 원하는 인생은 내 자식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고, 아내 역시도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리라는 직업 자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요리를 그만두고 나서 다시는 요리 업계로는 일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럼 내가 요리가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다가 싶었던 게, 같이 모임 활동을 하는 친구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 이직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도 한번 다른 회사의 리스트에 한번 넣어봐라 하고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보험이라는 거를 하나도 모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되었던 거는, 지금도 이슈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그럼 사람들 다 보험이 있는데 가입할 보험이 나만 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회사에 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너무 컨셉도 괜찮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회사에 이제 오게 되었죠. 처음에 좀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면 제가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형성도 좀 없었고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보험 얘기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시도도 했는데 당연히 결과는 좋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냥 무작정 뭐 식당이든 상가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험 얘기 꺼내고 신나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와 함께 거절을 받고 이제 쫓겨나고, 그런 힘들었던 시절들이 저도 있었죠. 제가 DB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조건이 안 되었었어요. 그 회사에서 DB 테스트 인원들을 이제 모집을 할 때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보험 계약한 고객이 50명 이상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인정받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근태였어요. 저는 이제 지각을 한 적도 없고 또 결근을 한 적도 없고 근태가 이제 좋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태를 인정받아서 저도 테스트 인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DB 영업을 조금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었고 같이 시작한 동료들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명 상담 신청해서 나한테 이제 상담 신청이 되신 고객님이라고 DB를 받았는데 막상 전화해보니까 상담 신청을 하신 적이 없대요. 왜? 뭐지? 뭐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나둘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내 이야기를 듣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머리를 맞대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제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상담 신청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 짧게 한 30초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런 분들 좀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TV를 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영업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각이 가난해지거든요. 내가 뭔가 고객을 위해서 뭔가 선물도 사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을 써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내 지출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비용, 뭐 사업 비용, 이걸 아끼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는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돈을 내가 쓰고 쓴 만큼 또 이제 벌어들이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에서 선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졌던 제 생각이 이제 조금 사업가, 투자 마인드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었죠. DB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보다도 낮은 그 급여를 받았거든요. 100만 원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DB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7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 소득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전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월급이죠. 그거를 해내다 보니까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께 이제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렸어요. 전 한 번도 100만 원대 용돈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영업 전략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두 번째는 나만의 차별화 어필하기, 세 번째는 우선 내 편으로 만들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안보험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는 이분이 안보험이 없어서 신청을 하셨나, 아니면 기존 안보험이 안 좋아서 해지하고 갈아타시려고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 안보험을 놔두고 새로 안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 건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하고 나서 고객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경우의 수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도 자기 속마음을 또 얘기도 하고, 제 하나의 영업 전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객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어요. 저는 상품 설명서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저는 컴퓨터,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보험사 전산도 보여드리고, 제가 뭐 상담할 때 쓰는 PPT들이 있어요. 그런 PPT들도 보여드리고, 그냥 자료들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일단 첫 번째로 고객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컴퓨터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이게 계약으로도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우선 내 편으로 만들기인데요. 보험이 이제 뭐 하나가 있는 분도 있고, 뭐 보험이 뭐 여러 개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 그거 보험들을 제 걸로 바꾸지는 못해요. 고객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급한 것들만, 만약에 이분이 보험이 3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데 요거를 제가 해드리면 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돼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3만원짜리 보험이 만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2만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편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터치가 들어가죠. 요것도 변경해 주시는 게 좋다. 내 편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되게 쉬워지거든요, 영업이. 고객 풀들을 빠르게 늘리는 데 포커스를 좀 두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냐면, 고객들이 이제 통화로 여쭤보시는 것들, 문의하시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혹은 그 전화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늦은 시간이어도 꼭 이제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게는 그때그때 연락하기 편한 사람, 그때그때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제가 고객과 상담이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회사 전산망인데요. 그 전산망에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들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900명 가까이 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고객들이 보시면 이 설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DB 영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전에 말씀드린 4가지와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이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들은 2번, 3번 이렇게 전화를 하실 때 저는 뭐 4번, 5번, 많게는 또 10번까지.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정말 안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은 언제쯤 전화를 받을까? 그러니까 출근해서 하는 일은 이분한테 전화하는 거. 오늘도 안 받네. 내일도 안 받겠지. 내일 전화하면 또 안 받으세요. 오죽하면 제가 컬러링을 이제 외웠어요. 컬러링을 외워서 이제 흥얼흥얼 거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거의 한 2달 만에. 여보세요. 상담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고 다행히 이제 만나서 계약이 이루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들이었으면 2번, 3번 하고 이제 전화를 안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DB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는, 이 사람은 아직 저한테 상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설령 이제 거절하시더라도 거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이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의 저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저한테 오는 경험치 그게 있으면 이 DB가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저는 이제 어떤 거든 다 소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거절 당해도 계속 전화하는 편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거절하셨죠. 괜찮다고. 그런데도 전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이에 비해서 내시는 보험료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한 번 받으시더니 그만 좀 전화하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좀 너무 과하시다.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럼 일단 만나나 봅시다 하고 만났어요.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 팔짱 끼시고 그래 너 어디 한번 떠들어봐라. 드러나 보자. 이렇게 이제 상담을 들으셨는데 상담이 다 끝나시고 나서는 저랑 저희 와이프 그리고 우리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공손히 인사하셨어요. 제가 남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처럼 뭐 고객과 보험 상담하는 스킬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DB 영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DB 영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었었고 그다음에 저만의 노하우도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봄앱과 봄앱 플래너 이 두 가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케이스예요. 제가 봄앱을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사용해봤거든요. 내가 먼저 사용해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제가 고객한테 이제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청구였어요. 그냥 사진만 올리고 나니까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험금이 이제 청구되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험 플래너는 저한테 이제 비서인 것 같아요. 비서 역할을 해주는데 뭐 상담 예약이 이제 잡히신 분들 카톡 상담, 뭐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저한테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당일에 한번 연락이 오고 1시간 전에 연락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고객들 중에서 상명일이 다가오신 분들, 보험 청구를 최근에 하신 분들, 건강 정보가 업데이트 되신 분들 제가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한 것들을 보험 플래너에서 빠짐없이 체크를 하고 챙겨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 보면 현재 그달의 이슈들 제가 이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게시물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쁘더라도 영업 지원 게시물만 좀 잘 확인하면 현재 트렌드들이나 아니면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이렇게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약관을 같이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보험 플래너에서 약관 보기를 누르면 그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보험 플래너가 없었으면 저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실에 들어가서 또 해당 상품을 또 찾아야 되고 검색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버튼 한 번에 약관이 바로 열려요. 저는 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보험 플래너가 저의 스케줄 관리와 고객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일이 바쁜데 짜잘한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험 플래너가 알림으로 계속 이제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요. DB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DB라는 게 저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2달 만에 연결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화를 내신 분도 있었고 저도 이제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보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남들보다 한 통이라도 더 전화를 해보시면 저는 결과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절하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B 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